네, 국내 증시, 미국 증시입니다. SK증권 서초 PIB 센터 박병욱 차장, 오늘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글로벌 증시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글로벌 증시 대부분이 지금 미국 정치권 협상 난항이 좀 관망세가 짙었는데, 오늘 새벽이었죠? 워싱턴 쪽에서 상하원이 또 소집이 되고, 또 회동이 있고 한다 보니까 협상의 속도가 붙나 보다. 그래서 이 뉴욕 증시에는 오후 들어서 좀 탄력이 붙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전략 후강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이번 주 내로는 어떻게든 협상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내용들이 지게 깔려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란 나라가 디폴트로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아무래도 증시 전반적으로 투자자들로 하여금 좀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자신감을 좀 일으키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 또한 이번 주 내로는 아무래도 어떻게든 어떠한 내용이든 간에 좀 합의의 합의의 내용으로서 좀 도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앞으로 한 3일 정도 남았습니다. 3일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될 텐데요. 일단은 뉴스플로우를 잘 살펴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좀 이러한 어떤 흘러가는 이야기들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콜럼버스 데이 어떤 휴장을 맞았죠. 그래서 채권 시장은 물론 휴장이었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은 물론 열리긴 했는데 거래가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떤 뚜렷한 의미 있는 어떤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매도세는 없고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한 어떤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내용들 해결 가능하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좀 짙게 깔려 있고, 다른 어떤 유럽 증시의 어떤 흐름들도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공개를 하고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되고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 특이할 만한 것은 우리도 지난주에 한번 소개를 시켜놓던 종목이었죠. 넷플릭스가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되면서 아무래도 케이블 TV의 컨텐츠를 제공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S&P 500과 나스닥에 속해 있는 종목인데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아무래도 저희도 한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컨텐츠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좀 좋게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어떤 종목들 관련주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림 한번 잠깐 볼까요?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다면 일단 아시아 증시에서는 일본과 홍콩은 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나라들은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이었는데 크게 의미를 둘 만한 어떤 사항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릭스는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올랐고, 그리고 이제 미스 증시로 가보면 미스 증시에서도 인도네시아는 휴장이었습니다. 멕시코와 터키는 장이 열렸는데 강보합 또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는 대부분 다 좋은 모습이었죠. 독일만은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오른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은 계속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도 일단 신고가 근처에 놓여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뉴욕 증시 0.4, 나스닥은 0.6, S&P는 0.4% 오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차트를 오랜만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유럽 증시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국, 프랑스, 독일의 어떤 차트 모양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미국이란 나라가 디폴트가 되면서 그냥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면 이런 차트 모양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프랑스도 우상향을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이고, 영국은 비록 어떤 좀 빠지는 그런 지정 고점까지는 아직 좀 많이 남아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를 본다면 뉴욕 증시 흐름들은 더 좋은 모습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뉴욕 증시 흐름들은 이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도 15,000선에 밀릴 듯 하더니 다시금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계속 연중 최고치 돌파 흐름 나오고 있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본다면 제가 주식을 배울 때는 그 차트라는 것은 모든 기대감과 우려감이 깔려 있다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과연 디폴트되는 나라의 어떤 한 지수들이 이런 어떤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차트 모양도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보도록 하겠는데요. 넷플릭스가 뭐 그동안에도 오름세도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DVD를 대여해주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제는 컨텐츠, 그러니까 그거 DVD를 온라인화 시켜가지고 컨텐츠를 유통시키는 회사인데요. 오늘도 7.8%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 가지 투자 의견 상향도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컨텐츠와 일단 대세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오늘도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으로 우리 증시 점검을 또 부탁드려 볼 텐데요. 현재 이 코스피를 보면서 현재 이제 고점이다, 아니다, 고점은 멀었다. 이 두 의견이 상당히 좀 상충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장님, 왜냐하면은 이 두 의견에 따라서 대형주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차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는 일단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돌파 기대감이 더 크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항상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연말까지는 뭐 2200, 2300까지도 갈 수 있는 시장이 저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듯이 일단 주가라는 것,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6개월 선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그 경기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좋지 못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들이 나아지고 있고 뉴욕 증시가 나아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야기가 언급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종목들입니다. 종목들도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적어도 악화되지는 않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도 뭐 LG화학, 뭐 고려아연, 금호석유, 삼성중공업 이러한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오름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자리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뜻으로 비추어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2040이라는 박스권 2년간의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베팅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면 무엇을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시가총액 그냥 우리가 딱 들어도 유명한 종목, 알만한 종목들, 뭐 LG화학,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이러한 종목들을 눌림목을 받는 어떤 흐름이 나온다면 계속적으로 매수해 나가는 그러한 전략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오늘도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중소형주, 최근에 중소형주, 모멘텀을 보유한 중소형주도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중소형주로 한다면 아직까지도 좀 오르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렇습니다. 기간의 매도입니다. 코스피에서도 기간의 매도가 나오긴 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기간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사실상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크게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가장 큰 급선무이고 그러니까 기간 매도가 좀 완화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래가 좀 증가돼야 되겠다. 지금 거래되고 있는 1조 6천억, 1조 5천억은 사실상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조 원 이상 거래가 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야 제가 봤을 때 중소형주의 화랑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중소형주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더 대형주의 상승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림 보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에서 보도록 한다면 일단은 단기간에 박스권 돌파하고 일단 올해 최고점이 2040이거든요. 근데 2050이라고 본다면 지금 2050이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최근 2년 동안의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는 1800이고요. 위로는 2050입니다. 요번에 2050이 만약에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최근 2년 동안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에 있는 어떤 그 직전 고점이라 할 수 있는 2200까지는 어떤 그 단숨에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베팅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은 보신다면 코스닥은 아직까지도 이 기간의 매매가 문제이죠. 기간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빠지진 않지만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기간의 매도가 좀 완화가 되는 시점까지는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 매수도 노려보자. 하지만 중소형주 쪽은 기관 매도가 완화되는 종목들 좀 선별해가지고 접근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서초 PIB센터 박병옥 차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차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